사람을 서둘러 믿지 말고 시간을 두어라. 사람을 믿는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다. 젊었을 땐 그게 쉽다고 생각했다. 웃으며 다가오는 사람, 예의 바른 사람, 말이 고운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은 내 편이구나 라고 단정지었다. 나도 그런 사람이고 싶었다. 그러나 인생은 내게 잔인하게 가르쳤다. 겉모습과 말은 언제나 가장 먼저 변한다는 것. 진짜는 그 뒤에 남는 행동뿐이라는 걸. 나는 평생 사람을 보며 배웠다. 북청장터에서 동업하던 시절, 처음 함께 쌀 장사를 시작한 친구가 있었다. 말주변이 좋아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장터 한복판에서 늘 나 대신 앞에 섰다. 나는 그가 든든했다. 그러나 나중에 알았다. 내가 번 돈보다 그가 몰래 빼돌린 돈이 더 많았다는 걸. 그때 깨달았다. 배신은 언제나 조용히 찾아온다는 걸. 말보다 행동, 웃음보다 시간, 약속보다 위기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걸. 그 뒤로 나는 사람을 대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꿨다. 누구를 만나든 처음엔 웃되 속으론 거리를 두었다. 가까워지더라도 한 발 물러서 있었다. 사람을 의심하라는 게 아니라 시간을 두고 보라는 뜻이었다. 진짜 사람은 급하게 판단할 수 없다. 시간이 그 사람을 드러내고 위기가 그 사람을 검증한다. 나는 그렇게 배웠다. 언젠가 회사 초창기 시절이었다. 깔끔하고 성실해 보이던 직원이 있었다. 출근 시간보다 항상 먼저 나왔고 인사도 예의 바르게 했다. 나는 그를 신뢰했고 큰 거래 하나를 맡겼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돈이 사라졌다. 처음엔 믿기지 않았다. 그 친구가 그럴 리가. 하지만 장부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내 뒤에서 거래처와 짜고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결심했다. 겉모습을 믿지 말자. 거칠고 투박한 사람보다 더 위험한 건 깔끔하고 부드럽게 다가오는 사람이라는 걸 그때 알았다. 그때부터 나는 사람을 빠르게 내 편이라 부르지 않았다. 웃는 얼굴 뒤에 숨은 마음은 아무리 보려 해도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시간이 흘러야 비로소 진짜 얼굴이 드러난다. 어떤 사람은 위기 앞에서 손을 내밀었고 어떤 사람은 조용히 등을 돌렸다. 나는 그 차이를 평생 잊지 않았다. 그래서 언제나 관계에 간격을 두었다. 일하면서도 모든 걸 맡기지 않았다. 믿는 듯 보이되 중요한 건 내가 직접 챙겼다. 나중에 알았다. 그 작은 간격이 나를 지켜줬다는 걸. 어느 날 그 동업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거액을 사기쳤다는 소문이 돌았다. 나는 이미 거리를 두고 있었기에 피해를 입지 않았다. 그때 깨달았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담장이 필요하다. 그 담장은 의심이 아니라 보호였다. 상대를 지키기 위한 것이기도 했고,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것이기도 했다. 사람은 시험하는 존재가 아니다. 시간을 두고 스스로 드러나게 해야 한다. 너무 빨리 마음을 주면 그 관계는 오래가지 않는다. 나는 후배들에게 늘 말했다. 믿어라. 그러나 너무 빨리 전부를 주지는 마라. 믿음에도 쉼표가 필요하다. 그 쉼표가 바로 지혜다. 그 지혜가 나를 수없이 구해냈다. 나는 또 한 번 사람 때문에 크게 다친 적이 있었다. 해외 수주 사업이 한창이던 시절, 새로 들어온 파트너가 있었다. 그는 유창한 언변으로 외국 기업과도 손쉽게 통했다. 나는 이 사람이라면 믿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협상 막바지, 그는 경쟁사로 자리를 옮겼고 내가 준비한 계약안을 통째로 넘겨버렸다.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배신보다 더 쓰라린 건 내가 또 속았다는 자책이었다. 그때부터 나는 한 가지 원칙을 세웠다. 사람은 믿되 전부를 맡기지 마라. 믿음은 반드시 검증의 시간을 거쳐야 한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 사람은 나를 이해할 거야라고 단정 짓는 순간 그 관계는 이미 균형을 잃는다. 믿음은 늘 절제된 거리 위에서 자라야 한다. 그런 나를 두고 어떤 이는 차갑다고 했다. 회장님은 사람을 너무 의심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의심이 아니라 기다림이야. 나는 행동을 보고 판단할 뿐이네. 사람은 말로는 얼마든지 착해질 수 있다. 하지만 손해를 감수할 때, 약속을 지켜야 할 때, 그때야 비로소 진짜 얼굴이 드러난다.
나는 인생의 많은 순간에서 사람에게 속았다. 그러나 그 배신 덕분에 사람을 보는 눈을 가질 수 있었다. 그래서 지금은 감사하다. 그 아픔이 내 회사를 지켰고 내 인생을 버티게 해준 힘이 되었으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좋은 사람도 많고 나쁜 사람도 많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좋은 척하는 사람이다. 그들은 당신의 마음을 빠르게 훔치고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서서히 소모시킨다. 그들을 피하려면 당신이 먼저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 처음엔 웃되 속으로는 기다려라. 사람의 진심은 시간이 드러낸다. 나는 이 철칙을 지키며 살아왔다. 그 덕분에 배신을 당해도 무너지지 않았고 신뢰를 얻어도 교만해지지 않았다. 사람을 다 안다고 착각하는 순간부터 사람에게 속기 시작한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마음속에 이 말을 새긴다. 사람은 시험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두고 스스로 드러나게 하는 존재다. 결국 나는 이렇게 정의한다. 사람에게 믿음을 다 주지 마라. 믿음에도 간격이 필요하다. 그 간격이 당신을 지켜주고 인생을 오래가게 만든다. 마음을 감정 그대로 내보이지 마라. 나는 젊을 때 분노가 많았다. 억울한 일도 많았고 노력해도 인정받지 못하는 순간이 수없이 많았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깨달았다.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사람은 반드시 손해를 본다. 감정이 앞서는 사람은 결국 상대의 페이스에 휘둘리게 되어 있다. 그래서 나는 내 마음을 감추는 법을 배웠다. 그것은 거짓이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는 절제였다. 한 번은 외국 기업과의 큰 계약 협상을 앞두고 있었다. 상대방은 교묘하게 우리 약점을 찔러댔다. 당신 회사는 이번에 자금 사정이 어렵다면서요. 납기를 맞출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그 말 하나하나가 내 속을 뒤집었다. 순간 손에 쥔 펜이 부러질 정도로 힘이 들어갔다. 하지만 그때 스스로에게 말했다. 지금 화내면 싸움이 아니라 패배다. 나는 웃었다. 겉으로는 여유롭게 농담을 던졌지만 마음속에서는 손톱이 살을 파고들 만큼 주먹을 쥐고 있었다. 그리고 결국 그 협상은 우리가 따냈다. 그날 이후 나는 알았다. 침착함은 단순한 성격이 아니라 훈련된 힘이라는 걸. 사람들은 내게 말했다. 회장님은 언제나 평정심을 잃지 않으시네요. 그러나 그들이 모르는 게 있다. 그 침착함 뒤에는 수없이 많은 밤의 싸움이 있었다. 감정이 치밀 때마다 나는 입을 다물었다. 분노는 단 한마디 말로도 모든 것을 무너뜨린다. 그러나 참는 사람은 무너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사업을 하며 수많은 위기를 겪었다. 노조 파업, 해외 프로젝트 실패, 정부 규제, 자금줄 막힘. 그럴 때마다 주변 사람들은 말했다. 이제는 접으셔야죠. 이번엔 무리입니다. 하지만 나는 포기 대신 침묵을 택했다. 말이 많을수록 판단이 흐려지고 불안할수록 표정이 흔들린다. 나는 불안을 감추고 절망을 숨기고 그저 묵묵히 계산서를 들여다봤다. 어디서 새는지 무엇을 버텨야 하는지를 밤새 고민했다.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나를 강한 사람이라 말했다. 하지만 실은 누구보다 흔들리는 사람이었다. 다만 흔들릴 때 내 모습을 남에게 보이지 않았을 뿐이다. 나는 내 안에 비밀 창고를 만들었다. 그 안에 불안, 분노, 초조, 두려움을 넣어두었다. 사람들 앞에서는 절대 꺼내지 않았다. 왜냐면 리더의 얼굴이 무너지면 수천 명의 손이 동시에 떨린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어느 날 직원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회장님, 요즘 너무 힘드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울컥했다. 그러나 나는 그저 미소로 답했다. 괜찮네. 나는 아직 버틸 힘이 있어. 사무실 문을 닫은 뒤 나는 혼자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그 눈물은 약함이 아니라 결심이었다. 감정을 숨긴다는 건 비겁함이 아니라 책임이다. 누군가의 버팀목이 되어야 할 때 내 감정은 사치였다. 나는 아들에게도 이렇게 말했다. 남 앞에서 울지 마라. 대신 혼자 있을 때는 마음껏 울어라. 울음은 약점이 아니라 해소다. 다만 그 약점을 남이 보게 하지 마라. 그들은 내 눈물 속에서 너를 판단할 테니. 그 말은 내 삶의 철학이 되었다. 감정을 감추는 것은 사람을 속이는 일이 아니라 나를 지켜내는 기술이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말보다 감정이 앞설 때가 있다. 누군가 나를 얕잡아보고 험담을 퍼붓고 거짓말로 뒤통수를 칠 때, 그럴 때마다 나는 손을 꽉 쥐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지금 반응하지 마라. 지금은 견딜 때다. 화를 참는 건 고통스럽다. 그러나 그 고통이 지나면 상대는 반드시 흔들린다. 감정을 다스린 자만이 끝까지 중심을 잡는다. 나이가 들면서 이 철학은 더욱 깊어졌다. 세상은 진정성을 보여주라고 말하지만 나는 다르게 생각한다. 모든 진심은 다 드러나야 하는 게 아니다. 때로는 감추는 진심이 더 강하다. 가족 앞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집안이 어려웠을 때 나는 불안한 기색을 보이지 않으려 했었다. 아이들에게는 언제나 괜찮다라고 말했다. 사실 속은 부서지고 있었지만 아버지의 얼굴은 무너지면 안 됐다. 그게 가장으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가끔은 외로웠다.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감정, 무너지고 싶은 마음. 하지만 나는 알았다. 견디는 사람만이 길 끝에서 웃는다. 감정은 들불과 같다. 잠시 타오르면 모든 걸 태워버린다. 그러나 불씨를 품은 채 천천히 걸으면 그 열이 내 안의 의지가 된다. 어느 날 해외 기자가 내게 물었다. 회장님은 항상 침착해 보이십니다. 두려움이 없으신가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두려움이 없었다면 이미 무너졌을 겁니다. 나는 매일 두려움과 싸웁니다. 다만 그 싸움을 남에게 보여주지 않을 뿐이지요. 그 기자는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날 다시 한번 확신했다. 마음을 숨기는 것은 강함이 아니라 살아남는 기술이다. 세상은 요란한 사람을 주목한다. 감정을 드러내고 고함을 치고 눈물을 보이는 사람을 진솔하다고 부른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진짜 강한 사람은 조용하다. 그들은 폭풍이 몰아쳐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는다.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그들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게 진짜 용기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이렇게 말한다. 마음을 숨겨라. 그것은 거짓이 아니라 절제다. 내가 안 웃고 있지만 마음은 날카롭고 침묵하고 있지만 머리는 치열하게 돌아가야 한다. 그 균형이 바로 리더의 얼굴이다. 나는 평생 그 얼굴을 지키기 위해 싸웠다. 그것이 나의 세 번째 철칙이었다. 마음을 숨겨라. 감정은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견디는 것이다.